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신문 2022년 12월 22일자 우주개발 2.0 그래서 요 사진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요 사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 핵심이 5가지죠. 자, 1번은 우주 탐사를 확대하겠다 해서 2032년 달 착륙을 하고 45년 화성 착륙을 하겠다. 2번은 우주 수송 완성을 하겠다. 30년의 무인 소송에서 45년 유인 소송으로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3번에 우주 산업 창출하겠다. 자생적 산업 생태에서 2045년 10대 주력 산업을 진입하고 우주 안보를 확립한다. 그래서 2040년까지 국제 공조를 기여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30년의 감시나 관측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고, 그것을 40년에 국제 공조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우주 과학 확장이 최종 목표인데요. 30년의 다학제적 우주 과학 연구 역량 확보해서 40년에 세계 선도하는 우주에 대한 임무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요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은 2022년 12월 20일자에 우주개발 2.0에 대한 정책인데요. 우주개발 2.0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퀵하게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기준으로 해서 4차 우주개발 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은 우주 공공주도로 위성 발사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우주개발 1.0 정책에서 우주 경제 시대에 맞춰 우주 탐사 및 영역을 비롯한 거시적 우주 인문에 중심을 둔 2.0 정책으로 전환이 골자이다. 윤 대통령 얘기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에 따라 우주 탐사 영역 확장, 우주 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 산업 창출 3가지 성과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전략 목표로 5대 임무 이행 수단으로 2대 실전 전력을 수립했다.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해 2032년까지 자력 기술로 달 착륙을 완수하고 45년까지 화성 착륙 성공을 목표로 무인 탐사의 독자 개발을 확보한다. 무인 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구축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 협력 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탐사 분야를 놓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조율 중이며 조만간 조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달 탐사에 대한 무인 수송, 45년까지 유인 수송력을 확보해서 아시아 우주 수송 허브로 도약을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국내 감시 관측 인프라도 확대하고 우주 선도국과 대등하게 국제 공조 기능을 우주 안보 영역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를 포함한 다부처의 협력으로 초소형 위성체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위성체 개발은 2030년까지 9년간 1조 4천억을 투입해서 위성체, 지상 시스템, 활용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초소형 다수 영상 레이더인 SAR 위성과 광학 2호 위성으로 구성되고 한반도 및 주변 해역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는 군지 위성 시스템이다. 민간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우주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세웠고 민간 우주 활동 확산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 우주 성장 거점으로 발사체를 특화하고 발사체 특화 지구를 전남에 위성 특화 지구를 경남에 연구 인재 개발 특채 기술을 대전으로 육성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발사체 특화 지구는 국내 유일한 발사체 현황을 보유한 나루 우주센터 외에 민간 발사장 추가 구축을 목표로 예비 타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요거는 우주개발 2.0이라는 점에서 우주개발 2.0으로 접근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 5가지 펑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 답안이 없어서 저궤도 위성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에 있는 내용이고요. 위성통신은 동보성 재난통신 대응에 대한 장점으로 GEO에서 최근 LEO 저궤도 위성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고 6G 연계에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그려줬는데 잘 그렸고요. GE도
정지궤도 위성 36,000에서 저궤도 위성 또는 위성 간에 연결하는 IS의 인터세틀라이트 링크를 이제 그려준 거고요. 주요 기술은 ISL 서비스 링크, 그 다음에 위성과 LEO 간의 연계, 위치 자세 제어 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특징 및 개선 사항으로 했고, 개선 사항은 우주 쓰레기라든지 위성 간 충돌, 우주 관측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앞서 얘기한 그림을 요 그림으로 압축해서 넣으시고,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5가지 펑션, 그 5가지 펑션을 요 밑에다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고요. 여기는 딱히 비교할 게 없어서 현재 GEO랑 LEO를 정지궤도 위성이랑 저궤도 위성을 이제 분류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내용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는 거를 쓰고 마무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주 통신이 중요한데 우주 통신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우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탐사선이라든지 인공위성이 그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출력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고 얘가 뭐 그 지구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보이저호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구에서도 멀리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계속 멀리 가는데 얘가 낼 수 있는 그 출력, 송신 출력, 그 안테나에서 보면은 안테나가 메인보다 이제 안테나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안테나에서 내는 출력이 보통 이제 30W라고 합니다. 30W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어떤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에서 쓰는 전구 있지 않습니까? 전구 요거 하나가 낼 수 있는 게 보통 30W예요. 30W로 해서 이제 전력을 그 지구로 해서 이제 송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그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에너지가 이제 계속 멀어질수록,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구로 왔을 때 지구에서 이제 수신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그 지구에 수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미국에 안테나가 하나 있고,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안테나가 있고, 호주에 안테나가 있어서 이게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로 어디서 보이저호라든지 그 지구에서 멀어져 가는 그 비행체에서 어디서 신호를 보내도 이게 수신할 수 있게 크게 그 세 군데에서 미국, 스페인, 호주에서 이걸 수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알았으면 하는 거고요. 이러한 그 신호는 그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파장과 이제 주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기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파워, 앰플리튜드가 되는 거죠. 이제 시간과 파장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라고 했으면은 지구는 그 거리, 그 지구에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여기 보면은 에너지는 이제 증가하지만 이게 미약해지는 거고, 그것에 대한 표면적이 2배로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I면은 4분의 1 I 또는 뭐 3배, 거리가 3배가 되면 9분의 1 I로 해서 반비례적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신호가 약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약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그 수신용 안테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 수신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그 보이저호나 그런 것들이 이제 멀어지면서 그 미국, 스페인, 호주 등의 이제 별도의 수신용 안테나를 둬서 그 멀어져가는 그 보이저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호를 이제 수신하는 건데, 이 수신하는 게 거리가 멀수록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신되는 감도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그 개구먼이 아주 큰 그 안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수식 4파이 R제곱분의 S는 I에 대한 요 수식을 통해서 여기 전류랑 거리랑 반비례하는 거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두시고 향후 우주 통신에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